네, 안녕하십니까. 손현정입니다. 오늘 이 제작하는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재밌게 비행을 하고, 그리고 누구나 견적을 덜 내면서 어떤 비행 기술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자 만드는 영상인데, 사람마다 다 하는 연습 방법이나 어떤 커리큘럼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영록 선수를 8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시점부터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교육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너무 아무나 알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상급 기술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월 오브 데스 이후에 메트로놈과 복합 기술 들어가는 거 있죠. 플립과 메트로놈이 같이 연결된 그런 메뉴바 연기들은 나중에 손영록 선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은 기초 단계부터 중급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길라잡이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헬기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시뮬레이터를 많이 구매를 안 하시거나 지금 옛날 4채널이었죠. 고정 피치 헬기로 먼저 시작을 하시죠. 일단 정립부터 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헬기가 나르는 비행을 연습하는 순서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헬기를 날릴 때 항상 어떤 센터 라인을 잡고 수평을 잡으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게, 여기 이제 플라이트 라인이라 그러죠. 이렇게 플라이트 라인이 있으면 이 비행장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여기 서겠죠. 사람이 여기 서고, 그리고 헬기가 여기서 뜨겠죠.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행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 앞으로 절대 뒤로 이렇게 넘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프로 파일럿들, 능숙한 파일럿은 좀 이렇게 가까이 날리죠. 근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절대 이런 거 배워주시면 안 됩니다. 항상 5m도 짧아요. 한 10m 정도 처음에 넣어두시고, 물론 소형 헬기를 가깝게 하겠죠. 일단 이게 띄울 때, 여기가 이 비행 라인과 가상의 비행 라인이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비행장은 활주로가 있으면 그게 정확하게 기준이 되겠지만, 이 비행 라인에서 이 센터죠. 이 센터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90도, 90도. 이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항상 이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왜 능숙한 파일럿들이 비행을 하는 걸 보면 왜 보기가 편하고 왜 조화가 많으냐 하면, 이 센터 라인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자, 우리가 3D가 이제 시작한 지가 거의 한 5년 정도 더 됐겠죠. 원래는 3C 정립비행부터 시작을 했어요. 실기가 하는 비행을 시작했는데, 그 뒤에서 이제 3D라는 게 나왔죠. 이제 배면이 되고, 영블로드가 제일 처음 했어요. 영블로드가 제일 처음 했는데, 이 3D 비행기의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헬기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돈다고 3D가 아니에요. 그냥 다운 플립만 하고, 사이드 플립만 하고, 메트로만 막 하고, 이게 3D는 아니에요. 물론 개인이 취미로 즐기는 거는 거기서 그만하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진보된 기술과 조금 더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3D가 이 비행을 봤을 때, 이 비행을 왔다 갔다 하는 건 3D가 아니에요. 이게 평면이죠. 이게 3C에서 기본 되는 거예요. 기준을 평면적인 기준을 잡고 거기에서 선을 그리는 게 3C예요. 그것도 좌우 대칭으로 항상 좌우 대칭이에요. 루프를 그릴 때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높이랑 이 높이랑 같아야 되고, 이 높이랑 이 높이랑 같아야 되고, 원에 이 높이 같다는 게 좌우가 센터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연기가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추후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3D는 이 비행 전체 구역을 다 써야 돼요. 디멘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입체적인 디멘션을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이 비행 라인을 전체를 쓰는 게 3D 비행이에요. 왜 이 앞에서만 안 하고 갑자기 그냥 붕 떴다 날아가고 저 끝까지 갔다 오느냐. 모든 공간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3D의 기본 개념이에요.
여기서 제자리에서 플립하는 거 이거 그냥 기동이에요. 기동 메뉴바 3D 메뉴바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RC를 처음 시작하실 때 후면 호버링을 먼저 하시죠. 후면 호버링 할 때 가변 피치 기체들은 엄청 세팅이 잘 돼 있거나 자유로가 정말 좋은 것들은 똑바로 뜰 것 같죠. 아니에요. 분명히 왼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넘어지거나 할 거예요. 이렇게 4채널 그 고정 피치 제 입에도 자꾸 4채널이라는 입이 박혀있는데 고정 피치 헬기들은 이 라인이 이게 플라이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플라이바가 무거운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90도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죠. 그 채널은 뭐냐면 걔들은 자동 수평을 잡아줬기 때문에 베릴리 비율을 맞춰놓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호버링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겼어요. 택배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럼 다시 편집을 해서 다시 하는데, 여기, 이제 호버링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모든 가변 피치 헬기들은 자유로가 아무리 좋아도 바닥이 평평하면 이 회전의 토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테일로터가 있잖아. 이게 없으면 이렇게 막 돌겠죠, 이렇게.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안 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제끼다 보니까 기체가 항상 오른쪽으로 2도에서 3도, 뭐 기체에 따라 틀리겠지만 약간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이제 기울여서 이렇게 호버링을 해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수평이 되게 호버링을 하는 거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호버링을 하죠. 근데, 가변 피치 헬기를 먼저 시작하시거나, 고정 피치 헬기를 먼저 시작하시더라도,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막 띄우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물론 막 뛰어도 잘하시는 분들은 또 빨리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순서의 연습을 하시면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빨리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비행장이면 이게 비행 플라이트 9이고 이게 헬기면 처음에 헬기를 호버링을 해요. 호버링을 하는데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처음에 제자리 못 서겠죠. 그럼 내가 이 호버링이 마스터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느 기준이냐면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 하면서 제자리에 서야 돼요. 이 제자리 서기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제자리에 그냥 만약에 나노 CPX 같으면 이 정도 크기면 자기 기체의 3분의 1 그러니까 기체의 크기 3분의 1 내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면 이 기동은 마스터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기준으로 이제 순서를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꼬리를 하는데 제가 항상 영역을 가르칠 때 꼬리 처음에 꼬리 왜 꼬리라고 그러냐면 일단 사람이 1인칭 시점으로 헬기를 조종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사람이 여기 파일럿이 여기 서 있고 사람이 이렇게 헬기가 이렇게 보면 헬기가 뜨면 이렇게 돌면은 이게 옆으로 보이게 되잖아. 이렇게 헷갈리게 돼요. 그럼 그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라다를 돌려야 돼요. 라다를 돌리는 게 이거 돌리는 거 아니에요. 머리 돌리는 거예요. 기준은 머리예요. 말은 라다라 그러지만 기준은 머리입니다. 기준은 머리예요. 그럼 라다를 돌려서 이렇게 가거나, 이러면 제가 꼬리가 돌거나 이렇게 돌면 이렇게 헬기가 옆으로 갈 거 아니에요? 화면에 나오나?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또 호버링 이렇게 서서 이렇게. 비행장의 기준은 이렇게 있지만 헬기는 이렇게 서겠죠. 그럼 이렇게 잡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겠죠, 항상. 항상 데리고 오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떴던 자리 반경에서 이 기체의 3분의 1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항상 꼬리를 잡으시라고. 그렇게 또 다시 와서 이렇게 되게 안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항상 꼬리를 먼저 보고 연습을 해서 1인치 시점으로 즉 후면 호버링을 연습을 해서 내가 진짜 컨트롤을 할 수 있어. 높이가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진짜 피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되면 일단 후면 호버링을 마스터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 호버링을 할 건데 바로 90도 돌리면 멘붕입니다.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뭐 멘붕 와도 계속 연습할 수 있겠지만 시뮬레이션 안 하시는 분들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자기가 편한 쪽으로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여기서 45도를 먼저 한번 돌려보세요. 45도를 돌리고 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면 또 이렇게 45도를 맞추고 이쪽으로 가면 또 45도 이렇게 맞추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순서가 항상 중요한 거는 자기 기체의 3분의 1 내에서 호버링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45도가 끝나면 요렇게 요쪽 갔으니까 요쪽에 이제 요쪽 왼쪽 호버링 하겠죠. 그 다음에는 바로 정면 가면 힘드니까 반대로 여기 돌아와서 이쪽 45도 요렇게 90도 측면 호버링이 끝나면 이제 정면인데 이게 어떤 분들은 정면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개념은 이거예요. 헬기가 가는 방향으로 쳐주면 돼요. 키를 정면은 원래 키를 치면
지가 가는 쪽으로 치면 더 자빠지게 돼 있죠. 근데 요령이 그래요. 이게 기체가 왼쪽으로 가면 엘로런스들 왼쪽으로 치면 서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서면 되고, 가면은 밀어버리면 돼요. 그럼 이게 밀리니까 이렇게 오겠죠. 오니까 당기면 되고요. 그러니까 후면일 때하고 다 키가 반대로 먹는데, 이 반대로 머리로 생각하면 힘드니까 그냥 기체를 보고 정면은 가는 쪽으로 치면 된다. 가는 쪽으로 치면 된다 생각하면 쉽게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측면이 끝나면 이것도 다시 보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약간 측면으로. 이렇게. 이게 끝나면 이제 뭘 하느냐. 이게 정말 요새는 삼축 자이로가 워낙 좋아져서 이게 좀 이 보존 기능이 있죠. L7200이나 그 마이크로피스트 같은 경우는 그 퓨렛 옵티마이제이션인가? 이게 이제 퓨렛 보정이 있어요. 퓨렛 보정을 왜 어떻게 해주냐면, 플라이바 기체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바 리스하고 틀리게 플라이바 기체는 플라이바가 있기 때문에 그 쿠세라는 거죠. 그게 일본 말인지 영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버릇이 있어요. 버릇이 있는데 이쪽으로 서면, 이쪽으로 트림을 맞춰 놓으면 여기만 트림이 맞아. 이쪽 트림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옛날엔 제자리에서 퓨렛 하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축 자이로는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세팅이 잘 돼 있으면 똑같죠. 근데 이제 자이로로 힘을 빌리지 말고 일단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이게 모든 사면 호버링이 제가 말한 기체 3분의 1에서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연습하는 게 이제 제자리에 퓨렛이에요. 무조건 왼 퓨렛, 오른 퓨렛 두 개를 다 연습하는데, 연습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여기서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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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이게 진짜 제자리에서 이렇게 되면 제자리 되기 진짜 힘들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하냐 싶어서 하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분명히 됩니다. 언젠가는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요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끊김없이 이제 천천히, 처음엔 천천히. 요새는 빨리 돌리면 그냥 제자리에 있죠. 천천히 돌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이렇게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막 기체가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꾸 잡으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제자리에서 이제 잡을 수 있으면 조금 속도를 조금씩 빨려. 조금씩. 그 다음 반대로 똑같이. 이게 되면 어떤 자세도 이제 정립해서 절대 깰 일이 없어요. 자, 요렇게 이제 호버링은 끝나요. 이제 호버링이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행인데, 비행은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행자 플라이트 라인이 있으면, 이 파일럿이 있고요. 이 비행, 그러니까 고도를 봤을 때 이 라인도 중요하고, 이 고도 있죠. 고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체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550급이나 500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크기를. 그럼 기체를 한 5m 상공에서 측면 호버링을 하세요. 측면으로 이렇게. 여기가 5m, 여기 지상이고, 여기 지상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고도가 5m예요. 그럼 측면 호버링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 있죠.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비행의 기본이에요. 비행의 기본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앞으로 기울겠죠. 살짝 기울어서 엘로는 잡아가면서 직진 비행을 해야 돼요. 이 직진 비행, 이게 여기 우리가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시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라인도, 이게 비행장이면 이 라인도 중요해요. 이건 에어로로 잡겠죠. 그리고 이 라인은 피칭으로 잡겠죠. 컬렉티브 피치로. 그럼 이게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수평 비행이 정확하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비행 속도를 붙이지 마세요. 처음에는 속도 붙이지 말고 쭉 가다가 딱 한 10m만 처음에 가서 10m만 가서 세워.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나? 나오네. 여기 10m 세워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아까 연습했던 퓨렛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서 딱 세워요. 이 라인과 이 라인이 동일해야 돼요. 이게 막 노르락 내리락 좌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연습이 다 된 거는 이걸 제자리에서 이 라인과 이 라인이 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 서면 그 다음 또 밀어요. 여기 센터 라인이죠. 그럼 센터 라인을 지나가겠죠. 여기 10m를 갖다 치고 이렇게 딱 세워. 이렇게 딱 이렇게 가다 보면 세우려면 이렇게 세워야겠죠. 이렇게 세우면 또 돌아. 제자리에서 천천히 팩 돌리지 말고 천천히. 이것도 자세 아까 연습한 퓨렛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요게 이 라인, 이 높이 라인, 5m 높이 라인과 여기 비행장 위에서 봤을 때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이 정확하게 일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정확한 수평 비행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씩 붙이시는 거야. 20m, 30m, 40m 점점 늘려요. 물론 기체에 따라 그 길이는 틀려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연습이 끝나면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하겠죠. 이제 속도 붙으면 이제 세우기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속도가 점점 멀어지면 속도가 붙어요. 그 다음에 연습할 게 스톨턴이에요.
스톨턴은 뭐냐면 금방 연습한 직진 비행을 기준으로 이제 속도를 붙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보면 여기 비행장이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서 있고 헬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있겠죠. 그럼 비행장이죠. 그러면 헬기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직진 비행을. 그럼 이 끝에서 속도를 붙이면 기체가 이렇게 나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랑 비행이 이 나사 위에서 봤을 때랑 이건 앞에서 보는 거니까 이게 동일하게 날아가야 돼요. 이게 막 이렇게 날아가거나 이렇게 날아가면 안 돼요. 안 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F3C 기준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단 F3C가 돼야 3D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기준으로 하면서 가는데 속도를 붙여서 가다가 이제 세우려면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게 바로 헬기 안 쓰잖아요. 쭉 미끄러져요. 그러면 그냥 쭉 가다가 엘리베이터만 당겨요. 이렇게 가다가 엘리베이터만 당기면 피치는 그대로 있어도 엘리베이터 헬기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서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때 피치를 계속 주고 있으면 이렇게 넘어와요. 스톨턴의 기본은 스로틀 스틱을 중상 위에서 이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당기겠죠 밑으로. 그럼 이렇게 쭉 가다가 당기면 기체가 이렇게 넘어와. 근데 기준은 뭐냐면 스톨턴이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쭉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 시점부터 피치를 네거티브 마이너스 쪽으로 슬슬 주기 시작하다가 중립을 가는 거예요. 중립으로. 중립 0도잖아. 0도. 0도면 기체가 이쪽으로도 안 가고 이쪽으로도 안 가요. 그죠? 그럼 쭉 올라가서 스톨턴은 기체가 스톨 할 때 턴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90도가 됐을 때 스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스톨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건 기준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옛날엔 스톨 앤 턴이었는데 지금 F3에서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90도 헬기가 90도 했을 때 스톨 된 시점에서 턴인데 이건 뭐 나중에 연습하는 거. 일단 올라가서 어느 정도 설라 그럴 때 피치를 중간으로 뺐으면 이게 기차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쭉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피치를 빼겠죠. 점점 팍 빼는 게 아니고 천천히 빼서 딱 섰을 때 이렇게 돌려요. 그래요. 이렇게 수평 비행 하겠죠. 이렇게 스톨 비행을. 자, 이게 이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이제 서클링을 먼저 연습하는 거예요. 팔자를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팔자를 하기 전에 서클을 연습을 했는데 서클은 이렇게 자 비행기 헬기 평면으로 볼게요. 서클을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동그랗다 치시고 이렇게 동그라면 이거 가운데가 아니네. 일단 그냥 여기 가운데 여기죠. 그럼 다시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서클은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무리 똑같다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조자가 얘기해주면 더 좋은데 일단 자기 기준으로 혼자 연습하실 때 이 길이랑 이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 다 같겠죠. 이 말이 뭐냐면 센터 라인을 정확하게 해서 이 반원을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라인에 내 몸이 90 이렇게 딱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이 비행장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여기가 센터야. 그럼 비행라인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기준이 수평의 수직이에요. 비행라인의 수직, 이게 센터예요. 이거 정말 중요히 신경 써야 돼요. 이거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이게 오른쪽이 자기도 왼쪽에 오른쪽에도 사람이 편한 방향이 있어요. 그럼 이걸 연습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고도랑 이 동그란 고도를 정확하게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반대 또 한 번 더 반대. 아까 필요해 또 왼쪽 오른쪽 다 해야 돼요. 두 개 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모든 비행은 좌우 대칭이 되게 하셔야 돼요. 상하 대칭, 좌우 대칭. 자 이렇게 이쪽으로 돌았으면 섰다가 또 이쪽으로. 자 이게 마스터가 되면 그때 팔자를 하는데 자 팔자를 하는데 팔자도 뭐가 비문이다? 센터. 정말 중요합니다. 센터. 자 센터에서 팔자를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팔자가 교차되는 시점이 나한테 시점이 비행장의 수평이 된 수직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처음에 이게 이 원키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게끔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이 크기랑 동일해야 돼요. 이렇게 라인이. 자, 그러면 팔자도 두 가지 팔자가 돼요. 이렇게 도는 팔자가 있죠. 반대로 이렇게 도는 팔자가 있어요. 자, 이거 두 개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지금부터 이제 진도가 빠릅니다. 자, 두 개를 이쪽 팔자랑 이쪽 팔자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아까 서클을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라 그랬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끝났죠? 자,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백비행이에요. 백비행.
금방 했던 거 있죠. 적립비행에서 했던 이거 적립비행에서 했던 직진비행 이렇게 했던 직진비행이죠. 똑같은 걸로 뒤로 하는 거예요. 뒤로 똑같은 걸 뒤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뒤로. 정말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높게 하세요. 뒤로 하면 헷갈려요. 자, 헷갈리 밀고 똑같습니다.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키만 엘리베이터만 반대로 치는 거예요. 엘로리랑. 자, 요게 다 끝나면 똑같아요. 이거 서클도 뒤로 백서클이라 그러죠. 정립 백서클 이렇게 돌렸으면 이렇게 더 돌리고, 팔자도 이렇게 돌렸으면 이쪽 방향에 돌렸으면 이쪽 방향으로 돌렸으면 나중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야 돼요. 자, 이게 두 개가 다 끝나면 배면인데, 배면을 시뮬레이터를 하시든지 뭐 정립을 하시든지 실기로 하시든지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예, 핸드폰 배터리가 돼서 배터리 바꾸고 다시 편집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립비행을 다 했죠. 다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배면을 가겠죠. 이게 이제 RC 헬기를 하는 최고의 매력이죠. 실제 비행기가 이렇게 배면으로 되기는 기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비행기가 타고 이렇게 나를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RC 헬기가 할 수 있는 기동이 이제 배면이 가장 메리트 있는 기동인데, 이 기동을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똑같습니다. 말은 쉬워요. 똑같습니다. 이 비행을 처음에 플립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하겠죠. 하는데, 자, 기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처음에 연습하시는 연습생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절대 내 쪽으로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이게 어플립이라 그러죠. 이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연기는, 모든 3D 연기의 기초는 나와 멀리 가는 기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와 멀리. 절대 기체가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선수들 기동 보면 이게 위압감이 있으니까 남들의 높이라고 해서 이런 기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 퍽. 눈앞으로 전속력을 가서 퍽. 그거는 나중에 하시는 거고, 처음에 플립을 할 때, 들어갈 때, 기동을 할 때 절대 어플립 하지 마세요. 이게 어플립 하다 잘못하면 다쳐요. 큰일 나요. 다치는 게 죽죠. 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모든 플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와 멀리,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 최고예요. 안전 최고. 안전 제일. 안전 제일입니다. 재밌자고 하는 거 다치면 재미없죠. 자, 이렇게 플립도 이렇게 다운 플립도 이렇게 하겠죠. 일단 뭐 플립은 나중에 해주면 돼. 플립을 이제 배면 하려면 플립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일 편한 게, 제가 이제 제 기준에 제일 편한 게 이렇게 업플립을 이렇게 하겠죠. 업플립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리면서 다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90도 섰을 때 네가티브 마이너스 피치를 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받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이게 정면이든 이렇게든 처음 보셨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근데 한 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자, 정면을 했을 때 이게 똑같이 이 기체의 3분의 1 기준에 서면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섰다가 요렇게, 요거 다 되면 또 요렇게, 자, 요거 다 되면 요렇게 45도 끊어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게 끝나면 뭐 하라 그랬죠? 자, 직진 비행 연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직진, 정면, 배면, 정면 이렇게 가겠죠. 에어로는 특히 똑같습니다. 엘리베이터만 반대로 먹어요. 자, 라다도 반대로 먹죠. 자, 이렇게 가는데 가서 세워. 천천히 세워. 딱 세워. 가서 시식 문대지 말고. 항상 뭐예요? 정지 앤 고예요. 서서 가는 거예요. 절대 가다가 슥 문대지 마세요. 딱 항상 처음에 딱 서면, 헬기를 하면 딱 서면, 모든 기동을 할 때 딱 서서 일단 세워서 딱 기체 점검하고, 마음 가다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배면을 참 이렇게 뒤집었죠. 섰어요. 그럼 가겠죠. 그럼 딱 세워요. 이렇게 문대지 말고. 문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대지만 될 수 있으면 세워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피를 쏘는 거예요. 뭐 이쪽에도 그냥 편하대로 하겠죠. 이렇게 서요. 섰으면 또 이렇게 가겠죠. 10m. 또 서 이렇게 돌려. 천천히 가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땡겼다 하면서 이렇게 섰다 갔다 이렇게. 그러게 이제 되면 그다음부터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이렇게. 이 속도가 빠르면 이게 막 브레이크 잡으면 이렇게 솔솔 뜨잖아요. 그때 이제 스톨턴 연습하는 거 아까 똑같은 거 정립하고, 이게 다 되면 똑같이 이제 똑같이 서클, 배면 정립 서클,
이쪽 방향. 그렇지 않지만 백뱅도 먼저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일단 정리부터 합시다. 이렇게 배면 정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시계 방향 서클, 반시계 방향 서클, 그리고 이 팔자, 이쪽 팔자, 이쪽으로 방향 팔자랑,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팔자를 가겠죠. 이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좌우 대칭이 돼야 되고, 이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좌우 대칭이 되면 이렇게 내가 서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서 봤을 때 이 높이를 맞춰가면서 팔자를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고도와 대칭. 자, 다 선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선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체계적이고 재밌게 날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나면 똑같이 이제 배면 후진 비행을 하겠죠. 이게 이제 엘로는 반대고 엘리베이터는 같아져요. 라다도 같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하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가서 서서 돌려요. 돌리는데 팩 돌리지 말고 내가 필요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참, 이거 빼먹었구나. 배면에서 이렇게 필요시 다 되면, 저기 호버링이 다 됐으면 그 다음에 필요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직진 비행 하기 전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빼먹었네. 이렇게 제자리에서 천천히 비수하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연습하고, 반대로 또 이렇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면 연습하겠죠. 후면도 똑같아요. 이렇게 배면 후면 연습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가서 문대지 말고 세워서 천천히 필요한 연습했으니까 필요 딱 즐기면서 연습한 거 즐겨야 되겠죠. 즐기면서 딱 이것도 그거예요. 90도 각이 져야 돼요. 각이 부드러움과 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빠름과 느림이 있어야 그 남들이 봤을 때 그 헬기 기동을 할 때 좋은 거예요. 플립도 이렇게도 나중에 합시다. 그 얘기는 참.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끝나면 이제 속도가 점점 붙겠죠. 자, 후진 비행 시 주의해야 할 점. 로터 RPM이 죽기 시작하면 꼬리는 돌아요. 100% 돌아요. 지금 전동이니까 힘이 좋으니까 그냥 막 엔진 힘, 모터 힘으로가 배터리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이게 요새 더 재미가 없어졌어. 이게 엔진 컨트롤하는 맛이 재밌거든요. 이게 엘리베이터를 주고 피치를 주고 막 하면 이게 엔진이 막 죽는 소리가 들려. 모터도 물론 죽는 소리 들려. 그러면 꼬리가 100% 돈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배면 후진 연습할 때는 그냥 이거 후진 연습할 때하고 틀려요. 좀 멀리 하세요. 이 거리를 10m가 아니고 한 30m 이상 하세요. 꼬리가 돌았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헬기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절대 이게 뭐 팍 자빠지진 않아요. 팍 돌면 그냥 배면 정면이에요. 그죠? 정면 연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면 후진 먼저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배면 정면 연습했으니까 지가 돌아봤지 어디 가겠어요. 이렇게밖에 안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딱 지켜보고 정면으로 하면 돼요. 자, 배면 후진을 갈 때 속도를 이제 붙이시 하면 이제 꼬리에 부하가 엄청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이게 막 꼬리가 막 엉엉엉엉 울잖아요. 그죠? 그때 피치를 살짝 빼면서 엘리베이터를 조금 죽여줘. 이렇게. 그러면 이제 RPM이 다시 살아나면 얘 꼬리는 그대로 또 잘 돌아요. 이게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피치워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 게, 막 엘로는 엘리베이터 막 치면 뭐 스콜피온 썬더파워 펄스 저거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 다 죽어요. RPM. 사이클릭 컬렉티브 피치 정확하게 해가지고 10도에서 11도 이상 안 넘어가면 요새 엔진 전동의 파워로는 절대 RPM 안 죽습니다. 선수들 헬기가 왜 힘이 좋은 줄 알아요? 왜 힘이 좋아 보이는 줄 알았어요? 이 사이클릭 피치가 13도 이상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13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 RPM 죽어요. 뭐가 13도냐? 위아래 컬렉티브는 13.5도를 쓰죠. 영역이는 여기 플러스 13.5도, 마이너스 13.5도. 그리고 사이클릭, 이 소화시 기울기는 11.5도를 씁니다. 좀 작게 써요. 엄청 작게 써요. 두네요. 영역 헬기는 이것만 빨라요. 펌핑만. 자, 이게 헬기가 옆으로 넘어가는, 앞으로 넘어가는 것도 모든 피치로 넘어가는 게, 피치가 날개 각이란 얘기죠. 날개가 각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총타각이 13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 RPM이 죽어요. 이 각도 내에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누가 이걸 잘 이끌어내냐? 그게 선수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후면 비행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 붙이기 시작하면 RPM, 피치오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게 끝나면 이제 후진 스톨턴 하겠죠. 이렇게. 그게 끝나면 또 뭐 하겠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똑같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똑같아요. 후진이나 정면이나 정립이나 배면이나 똑같이 또 연습하는 똑같이 또 이렇게 돌고, 또 반대로 돌고, 그 다음에 팔자 이렇게도 돌고, 반대로 이렇게도 돌고, 같은 방향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 돌았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도 돌아야겠죠.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이 뒤에
메트로놈을 하든지 사이드 메트로놈을 하든지 뭐 0.5 요새 뭐 0.5톤 뭐 요새 0.5톤이라고 그러대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라다 돌리면서 엘로는 치면서 엘리베이터 치면서 이렇게 하겠죠. 자, 요거는 다음에 연습을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0.5톤 이런 거 뭐 똑같아요. 이게 자, 플립에 대해서 자, 오늘 그럼 간단하게 플립에 대해서 일단 플립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플립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플립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절 픽 도는 것도 플립이겠죠. 뒤집어지면 플립이죠. 플립이잖아. 플립 넘어가는 게 플립이고. 자, 플립도 제가 앞전에 영래가 듀엣백 연습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말은 저는 이렇게 잘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볼 때랑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발롯이 이렇게 볼 때랑 발롯이 이렇게 섰을 때 봤을 때 이 높이가 제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가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기준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하고 요렇게 해서 이제 모든 과정이 이 과정을 하는데 손영록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총 마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지나니까 어느 한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동시 그때 막 비행장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할 때 이동시 차에서 노트북에 알란 동영상부터 해갖고 그때 유명한 동영상을 항상 2시간 이상 2시간씩 이동하면 그걸 틀어줬어요. 그걸 보더만은 어느 한날 내가 막 제가 막 자기 까불고 하는 거 안 시켜주거든요. 아빠 이거 뭐 이거 해도 되는데 일단 처음에 가르칠 때 뭐 제 마지막에 사설 하나 붙이겠습니다. 아들과 헬기를 하고 싶거나 아들을 가르치고 싶으신 분들은 아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들은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요새 게임이 워낙 재밌으니까 이거 나가서 땡볕에 누가 하기 좋아하겠냐고. 저는 영록이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아빠가 소원이 있는데 내가 너하고 같은 취미를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네가 이게 재밌으려면 나중에 되면 재밌지만 지금은 재미가 없을 거다.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너 학원 다니지 않느냐. 학원 다니는 생각하고 아빠하고 하루에 1시간씩만 연습을 하자. 그래서 6개월이 걸렸어요. 다른 거 못하게 했어요. 정리만 딱 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나니까 아빠 나 그 동영상에 보고 한번 해봐도 되냐. 어설프게 막 흉내를 내네. 그때부터. 왜 그게 되냐면 이 순서로 해서 모든 면을 지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다 저렇게 넘어가다 다 잡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이 꼬여서 깬 적은 거의 없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딱 있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건 고급 연기를 할 때 이제 키가 헷갈려서 키가 절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다 알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조금 마음을 길게 가지고 갑시다. 우리 RC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물론 하루 이틀 하다 그만두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에 뛰고 어렵네 아예 안 해. 하지만 끈기와 오기가 있잖아요. 우리 RC인들. 자, 땡볕에 나가서 그 땡볕에 돈 주고 일하라 하면 안 할걸요. 그 땡볕에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한번 제가 가르쳐준 대로 요거 6개월 딱 잡고 한번 해봅시다. 하면 누구나 선수할 수 있고 누구나 코치할 수 있고 누구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살 뺀다고 복싱장을 갔는데 복싱 그 샌드백을 치고 싶은데 이놈의 관장이 한 달 반이 지나도록 계속 제자리 뜀뛰기만 시키는 거예요. 뜀뛰기 시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절대 샌드백 3분 동안 못 칩니다. 물론 체력이 좋은 사람도 3분 동안 치겠죠. 저 30초 치고 죽은 줄 알았어요. 왜 한 달 반 동안 뜀뛰기 시켰냐. 기초 체력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운동량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거 높이. 자, 이미지가 다르네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수평이면 이 높이. 자, 이 높이가 있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직진 비행했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거 높이가 이게 아까 봤던 높이랑 위에서 봤을 때 라인 이거 중요시역이고. 자, 한 번 더 제일 중요한 건 뭐요? 센터 라인, 좌우 대칭, 상하 대칭, 그리고 나중에 고도 이렇게 모든 연기를 한번 루프로 하면 이렇게 있으면 루프를 그리면 이 높이도 대칭이 돼야 돼요. 센터 라인에서 위아래 높이가 똑같아야 되고 좌우 텐트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중요시하고 요 기준으로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이 순서대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재밌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고급 기둥으로 넘어가는 기종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나면 꼭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